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쓰던 시간을 되찾는 순간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될 것 같다고. 그런데 실제로 파이어족이 되고 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상과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은 넉넉한데 정작 삶이 혼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오늘은 파이어 후에 찾아온 관계의 상실감이라는 주제에 대해 은퇴자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40대 중반 남성의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15년 넘게 일하며 조기 은퇴를 꿈꿨고 결국 빠듯하지만 가능하다는 계산 아래 파이어를 실행했습니다. 첫 달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천천히 아침을 맞는 느낌도 좋았고 회사 스트레스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을 넘기자 주변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친구들, 회의 중이라 연락하기 어려운 동료들, 회사 단톡방에서 계속 오가는 대화들. 처음엔 나는 저 고생에서 벗어났지라는 우월감이 있었지만 점점 나는 이제 저 세계의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외로움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한 여성의 사례는 더 섬세합니다. 파이어 후 그녀는 취미를 즐기고 생활비도 절약하며 나름 만족스러운 하루를 만들고 있었지만 막상 평일 대낮에 시간을 같이 보낼 친구가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일하는 친구들은 시간이 안 맞고 은퇴한 사람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이라 공감대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의지할 사회적 연결망이 사실 회사 밖에는 거의 없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이어족의 가장 큰 함정을 관계의 공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며 힘들어했던 부분이 사실은 관계의 기반이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 오가는 대화, 회의 중의 의견 교환, 점심시간의 짧은 잡담조차도 우리에게는 사회적 자극이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끊어낸 삶은 자율적이고 평화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정서적 단절을 불러오곤 합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조기 은퇴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수입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관계의 설계라고.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지, 어떤 커뮤니티에 참여할 것인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에 대한 그림 없이 파이어를 하면 경제적 독립은 이뤘지만 사회적 소속감은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1년 이상 파이어 생활을 한 이들의 보고에서도 상당수가 고립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돈은 적게 써도 버틸 수 있었지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감정의 균형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도 심리적으로는 무의미함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이 우리에게 준 건 월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필요로 하고 어떤 일은 내가 해결해야 하고 어떤 목표는 내가 맡아야 한다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이 사라지며 갑자기 인생이 비어 보이는 것. 이 상실감이 바로 많은 파이어족이 예상 못한 지점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약해지면 행동도 달라집니다. 하루 일과가 흐트러지고 운동이나 취미도 꾸준히 이어가기 어려워지고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재정 관리까지 느슨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패턴을 고립형 은퇴 슬럼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몇몇 파이어족들은 관계의 위기를 스스로 돌파한 사례를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새벽에 나가는 러닝 모임에 가입했고 누군가는 지역 도서관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작은 글쓰기 모임이나 온라인 프로젝트 그룹에 합류하며 일의 역할을 재구성했습니다. 회사라는 큰 조직을 떠났을 뿐 새로운 소속을 다시 설계해 나간 것이죠. 결국 파이어족에게 필요한 건 재정 독립이 아니라 역할 재설계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하며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지에 대한 계획. 이것이 없다면 조기 은퇴의 자유는 오히려 마음의 무게가 되어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사라진 것은 월급보다 세상과의 연결일 때가 많습니다. 삶은 혼자 꾸려도 되지만 잘 사는 데에는 타인의 온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자산입니다. 조기 은퇴를 생각하든 이미 은퇴 생활을 하고 있든 관계는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은퇴 후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파이어족이 되고 나면 정말 자유로울까요? 시간이 많아지고 직장의 압박에서 벗어나면 삶이 더 풍요로워져야 하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관계가 끊기고 마음이 더 고독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기대한 은퇴의 모습과 실제 은퇴 후의 삶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은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파이어족이 되고 난 뒤 많은 사람들이 겪는 관계의 상실감,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40대 후반 남성의 사례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직장 생활 20년 동안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더는 조직 안에서 소모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나로 조기 은퇴를 준비해 왔습니다. 배당 투자와 절약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어느 정도 계산이 맞아떨어졌고 결국 파이어 계획을 실행하게 되었죠. 처음 한두 달은 정말 달콤했다고 합니다. 알람 없이 일어나는 아침,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아도 되는 하루, 가만히 앉아도 마음이 조급하지 않은 시간이 그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자 마음속에 미묘한 허전함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중 말 한마디 하지 않은 날이 생기기 시작했고 회사 단톡방을 나와버린 순간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출근하는 친구들과의 대화는 어느 순간 공통 언어를 잃었고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인간관계가 그의 일상에서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돌이켜 말했습니다. 파이어 후 가장 먼저 사라진 건 월급이 아니라 사람이었다고. 또 다른 사례는 30대 후반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직장 생활 초기부터 파이어를 목표로 삼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소비를 관리하며 투자 수익을 높여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제적 자유를 얻었지만 막상 현실에서 부딪힌 건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적 고립감이었습니다. 그녀는 파이어 후 자신이 좋아하는 소일거리들을 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꾸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실감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은 평일 낮에 시간을 낼 수 없었고 이미 은퇴한 사람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높거나 관심사가 달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이어를 하면 진짜 나다운 삶을 살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나라는 존재를 확인시켜 주던 사회적 거울들이 사라지니 내가 누군지 모르는 기분이 들었다고. 이런 이야기들은 결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직장을 떠난다는 건 단순히 일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던 사회적 구조와 관계의 기반이 사라지는 경험을 함께 겪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파이어족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직장은 때로는 스트레스의 근원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나고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팀원들과 나누던 가벼운 잡담, 회의에서 오갔던 의견, 점심시간 동료들과의 짧은 수다까지 모두 우리에게는 중요한 사회적 자극이었습니다. 그 구조가 한순간에 사라지면 관계망이 붕괴되고 정서적 고립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파이어족이 흔히 겪는 슬럼프를 관계 단절의 후유증으로 설명합니다. 반복적으로 마주하던 얼굴, 자연스럽게 발생하던 상호작용이 사라지면 인간의 뇌는 안정감 대신 공백을 느끼게 됩니다. 역할 상실도 큰 요인입니다. 직장에서 맡았던 업무와 책임,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했던 순간들, 그 속에서 확인하던 존재감이 사라지면 자기 효능감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재정적으로는 완전히 자유롭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는 무력감과 무가치감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이어족이 경험하는 상실감은 돈이 아닌 역할과 연결의 상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고립은 생활 리듬을 흐트러뜨리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고 정해진 규칙 안에서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파이어 후에는 모든 스케줄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자유는 처음엔 해방이지만 꾸준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자기 관리를 잃기 쉽고 그 틈에 고독과 불안이 파고듭니다. 이는 결국 심리적 안정감뿐 아니라 재정적 규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파이어 초기에 감정적으로 지출이 늘거나 생활 패턴이 흔들리는 사례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붕괴가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파이어 후 새로운 관계를 재설계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앞서 소개한 남성은 어느 날 혼자 운동하러 나갔다가 지역 러닝클럽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나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파이어 후 가장 잘한 선택이 운동이 아니라 사람들 속으로 다시 들어간 것이었다고. 여성의 사례에서도 그녀는 지역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일상에 다시 따뜻한 연결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는 스스로 찾으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다시 회복되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깨닫게 되었습니다. 파이어족에게 가장 필요한 건 경제적 독립이 아니라 사회적 독립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연결망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이제는 조직의 힘이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관계를 설계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은퇴 후의 관계를 미리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 참여할지, 어떤 취미 공동체를 만들지, 어떤 사람들과 다시 연결될지, 이것을 재정 계획만큼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둘째, 역할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맡았던 직책이 사라지면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글쓰기, 봉사, 운동, 프로젝트 등 나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자극을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를 주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은퇴 후 고립을 극복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파이어족이라는 선택은 나를 위한 결정이지만 잘못 설계되면 나를 더 외롭게 만드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올라가는 자산입니다. 파이어 후 관계가 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새롭게 삶을 만들라는 신호입니다. 연결은 언제나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며 그 연결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 비로소 파이어의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